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이시다시피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한 이제 기획력 개발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약 한 40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을 하고 뒤에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Q&A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세미나에서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Q&A 통해서 질의응답 할 때 이제 역동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질문 주시면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획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획을 우리가 어떻게 더 기획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기획 교육들의 이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획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구에 관한 내용을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실제 이제 기획 프로그램 샘플 제가 보여드리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획 교육을 한번 설계하시는데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강사 저는 이제 그 커리어가 컨설턴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강사로 활동을 좀 오래 하다가 지금은 비즈니스 코치 타이틀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이랑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할 때 제 주력 분야가 이제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분야 전문 강사로 좀 오래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획 분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한 그런 이제 전문 강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를 이제 압축해서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참 회사에 가보면 제가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역량을 많이 개발하고 싶으세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조직들에서 기획력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획이라는 게 정말 수요는 많은데 아직 이게 이론화가 안 된 분야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영대학원 같은 데 가면은 마케팅, 전략, 재무, 인사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기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획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은 기획이 아직 이 과목으로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만큼 이제 현장과 이제 이론에 좀 갭이 있는 분야가 이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현업 실무자로서 그런 니즈를 가지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획을 마치 하나의 분야로 우리가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겠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고민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획은 왜 중요할까? 자, 여러분들 그 앞에 포스터 보이시죠? 자, 만화 영화 2개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이 이제 은하철도 999, 오른쪽이 이제 심슨 가족이죠. 네. 자, 제 또래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어느 나라 만화인가요, 저게?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은하철도 999는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고요. 심슨 가족은 이제 미국을 거의 대표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어떤 미국 중상층의 삶을 이제 굉장히 표현한 작품이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하면은 여러분들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딱 보면은 끝날 때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제가 나중에 보고 놀란 건데 한국인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한국인 이름들이. 특히 한 9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이런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작품을 하청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손재주가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은하철도 999를 그렸다고 저 은하철도 999가 한국 애니메이션이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애니메이터들이 막 심슨 가족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 그렇다고 심슨 가족이 한국 만화가 될까요? 아니죠. 네.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예술 작품을 2개 갖고 왔어요. 이제 데미안 허스트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그 사람의 이제 영국 출신의 이제 세계적인 현대 예술가인데 그 사람의 이제 초기 작품 중에 대표작입니다. 이분이 이름을 되게 복잡하게 짓기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글로 하면 뭘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어쨌든 저 상어 그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살아있는 상어를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어있는 상어를 갖고 와서 3등분을 한 다음에 걔를 포름알데히드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게 이제 쪼개져 있어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작품들도 후속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한 몇백억 가치를 그 당시에 받았고 지금은 이제 더 올라갔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데미안 허스트 작가님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수산시장에 가서 이제 상어를 갖고 왔을까요, 직접? 그리고 자기가 화학공장에 가서 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부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의 현대 미술이 그렇지만은 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제 개념을 구상하고 실제로 저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의 이제 가장 비싼 작품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이제 작품인데 실제로 그 사람 두개골을 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많이 박아놨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한 거는 뭘까요? 본인이 직접 묘지에 가서 뭐 사오고 보석 세공하고 하지 않았겠죠? 예. 이 사람은 뭘 했냐 하면은 자신의 갖고 있는 개념을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공사들이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미 예술 역사상 가장 많은 작업비가 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나는데 200 몇십억인가 300 몇십억 정도 들었는데 저 작업을 하고 870억 원에 이제 팔렸습니다. 한 5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긴 거죠. 자, 이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세요? 자, 우리가 보석 세공을 잘하는 거랑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가치를 만드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까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피에로 만조니의 작품인데 여러분들 가끔씩 인터넷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앤디 워홀이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 막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네가 유명해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앤디 워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이 사람 작품에서 그런 말이 유래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아티스트 이제 피에로 만조니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실제 깡통에다가 자기가 이제 똥을 싸서 이거를 패킹을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17만 불의 가격으로 2008년에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2억 원 가까이 되죠. 유사 작품도 있습니다. 예술가의 숨이라고 해가지고 풍선을 자기가 불어가지고 자기의 호흡을 이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의 기능적인 가치는 얼마일까요? 저 풍선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겠죠. 하지만은 본인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술사적인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 미술을 바꾼 작품 항상 뽑으면 1위로 나오는 작품 뭔지 아시나요? 예, 자 뒷장에 이제 샘이죠. 자 이거 뭔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손수 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일상용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견해를 창조했다. 그렇죠.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오브제를 갖고 와서 가치를 부여했을 뿐인데 현대 미술을 바꾼 작품 1위로 항상 뽑히는 이제 명작이죠. 저도 박물관 가서 실제로 봤는데 네,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수행하는 것과 그것을 잘 기획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세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랑 사업에 이제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랑 누가 더 이제 가치를 많이 이제 만들게 될까요? 네. 그래서 마케팅의 구루이신 우리 필립 코틀러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만이 스피드가 도움이 된다. 자, 공감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딱 인생 살면서 느끼시는 게 인생은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가요? 속력이 중요한가요? 네. 당연히 속력이 중요합니다. 예.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가봐야 잘못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뭐 진로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획입니다. 기획은 우리가 방향을 얘기하고 Y를 얘기하는 게 바로 기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트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이 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완수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갈 것이냐 why와 where의 문제 이게 기획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이란 무엇인지 제가 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지만은 기획은 기본적으로 약간 패러독스가 있어요. 뭐냐면 명확히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획이란 말이 뭐 접두어 접미어처럼 아무 단어에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뭐 이제 건축기획, 공간기획, 조경기획, 뭐 출판기획, 뭐 연구기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의 기획이 다 들어가요. 근데 각 기획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기획의 개념이 또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기획서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기획서인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기획서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해요? 우리가 최대한 간결하게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공기획서를 쓸 때, 그러니까 입찰 제안서 같은 거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는 무조건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기획서를 쓸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여서 쓰는데 여기는 거의 막 이렇게 책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획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면은 여기는 최대한 짧게 써야 됩니다라고 하고 여긴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런 이제 역설적인 경우도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분야에서 생각하는 기획이 각자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기획이라고 하면은 전략 기획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IT 분야에서 기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UI나 UX 설계를 하는 거, 뭐 화면 설계 좀 나아가서는 뭐 와이어 프레이밍 하는 거 이런 걸 기획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자, 그럼 건축에서 기획은 뭘까요? 이거는 뭐 이제 설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모델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이제 기획의 데피니션이 아직은 찾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다양한 기획들을 만약에 제가 이제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렸어요. 그러면은 모든 기획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은 뭐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거에 대한 답만 찾아도 우리가 실마리를 끌어낼 수 있어요. 예, 저만의 이제 여기 답이 있거든요. 이 답을 먼저 공유하고 그거에서부터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발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은 뭐냐? 자 기억하세요. 기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 이게 기획이고요. 그래서 기획 분야에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획은 이형식이다라는 책 보셨어요? 예, 그 책이 이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기획이 P코드, S코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P코드가 problem, S코드가 solution.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획이다라고 하고요. 해외에 있는 기획 관련 책도 결국은 요약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획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자, 기획은 문제의 해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확장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면은 문제와 해결이 있으면은 이 문제부터 볼게요. 자,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일단 첫 번째 누구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뭐 내가 문제를 갖고 있어. 그럼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문제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해결로 갈게요. 자, 이런 누구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겠다. 이건 너무 러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또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획을 이제 요약하자면은 문장으로 하자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대하는 목표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걸 이제 기획
게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바로 이제 기획의 대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냐, 이게 기획의 주제가 되고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느냐, 이게 기획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대하는 목표 수준이 바로 기획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기획이 갖고 있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획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획서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그게 기획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립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이라는 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자면 이 슬라이드의 내용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전적 정의도 한번 볼까요? 자, 기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자로 발알기에 새길 획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해석하자면은 뭔가를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는 것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기획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영어로 기획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는 이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플래닝. 자, 그러면은 동명사잖아요. 플래닝이. 플랜은 뭘까요? 플랜? 플랜이 보통 이제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하다라는 뜻의 플랜에 ing를 붙여서 기획이 되는데, 자, 이제 영문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계획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전적 정의를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획과 계획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구체한 다음에 실행하고 체크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획이라고 하면은 실행 전 단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 전 단계. 자, 그에 반해서 계획은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과 계획을 하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계획은 이제 how만 있는 경우고요. 기획은 이제 what 넘어서 이제 why까지 담고 있는 우리가 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니어 레벨들 학생이나 뭐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은 주어진 일만 잘해도 돼요. 계획만 잘해도 돼요. 근데 내가 내 성장을 하고 싶다면은 기획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계획은 뭐냐면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만들고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기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씩 한번 파볼까요? 자, 기획의 대상을 한번 볼까요? 자, 문제의 해결인데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구가 뭐냐면 우리 기획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고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출판 기획을 해요. 그럼 대상이 누군가요? 독자일 수도 있죠. 건축 기획인 경우 건축주, 그리고 IT 기획인 경우는 뭐 개발자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 기획을 한다. 그럼 공간 사용, 건축주가 우리 고객이 되겠죠. 네, 비즈니스 기획은 우리 회사가 고객이고, 행사 기획은 행사 참여자나 운영자, 교육 기획은 이제 교육생들이 있겠죠. 자, 이분들은 각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디자인 교육을 이제 내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최효석의 문제는 디자인 역량을 키우고 싶다. 자, 이건 문제잖아요. 그죠? 대상과 문제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네가 디자인 역량을 키울 수 있겠다. 자, 요게 이제 기획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획의 주제와 목표에서 볼까요?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문제 해결 프레임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결은 뭘까요? 뭔가가 달성된 상태를 얘기하죠. 요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 거예요. as is와 to be 사이에 이 갭. 이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또는 극복하느냐가 바로 기획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80kg인데 70kg로 빼고 싶다. 그럼 10kg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20kg를 어떻게 뺄 것인가? 이게 이제 다이어트 기획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크게 이제 5가지 상황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요거 하나씩 좀 간단하게 볼까요? 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거예요. 부작용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현상 차이를 메워야 되는 상황,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필요한 상황, 선택해야 되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 업무를 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일잘러를 지향하잖아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항상 매번 새로운 문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이냐. 자, 이거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도식까지 그렸어요. 자, 첫 번째, 부작용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이 이제 빨간 점 상태인데 내가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이게 목표죠. 이거에 비해서 지금 as is가 이제 갭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현상을 바람직한 상태로 다시 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람직한 상태와 형상 차이를 메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상과 목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짠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를 이렇게 좁힐 수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좁히는 방법들을 대안을 찾고 그 대안들을 이제 실행해 보는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 500만 원의 갭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이런 상태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뭘 할지는 정했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케이, 내가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3개월 후에, 3개월 안에 내가 10kg를 빼야겠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kg를 빼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것인가를 아직 모르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획 현장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뭐 합시다를 결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완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완만 가지고서는 보통 구호성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조직은 좀 소통을 더 잘합시다. 아, 우리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합시다.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정했으면은 뭐뭐 합시다는 목표예요. 그 목표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인풋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 불조심을 합시다. 요거는 액션 플랜이 없는 구호죠. 대신 우리가 라이터를 갖고 가지 맙시다. 야영을 하지 맙시다. 취사를 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또 볼까요? 자, 어느 날 우리 팀장님이 팀원들한테 자, 우리 내일부터 지각하지 맙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지각의 의미는 뭔가요? 어떤 사람은 딱 정시 출근이 지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좀 명확하게 우리 출근 시간, 업무 시작 시간 5분 전까지는 착석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솔루션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중에서 더 좋은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가 바로 이런 네 번째 문제, 대안을 가져서 어떤 대안을 해야 되냐, 타당성 검토인 경우 이런 게 있고요. 5번째,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현재 수준은 알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만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모르겠어. 자,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서 우리가 5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결국은 본질은 똑같아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도달하겠다. 자, 이게 뭘까요? 문제 해결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목표라고 합니다. 골이라고도 하고요. 뭐 오브젝티브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목표란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요? 바로 다 목적 조직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기획은 뭘까요? 기획은 결국 이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s is와 to be 사이의 갭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도식한 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현상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겠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결국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얼라인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기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목적과 목표 이거 두 개 차이 아시나요, 혹시? 보통 기획서 쓸 때 우리가 서론에 목적, 목표, 배경 쓰고 본론에 이제 뭐 현재 상황, 뭐 해결, 뭐 기대 방안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자, 목적과 목표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 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과제예요. what. 뭘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목적과 목표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why입니다.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좀 더 가시적입니다. 자,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기획서를 쓸 때는 목적과 목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건 목적입니다.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 근데 3개월 안에 10kg를 빼겠어. 이거는 정량화돼 있죠? 이건 이제 목표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차이예요. 네. 그래서 목적은 약간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어떤 가치적인 거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KPI까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좀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떠세요? 좀 기획에 대해서 좀 감이 오셨나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기획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게 결국 그겁니다. 기획은 이제 문제의 해결인데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어떤 문제냐, 해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넘어갈게요. 자, 기획교육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 지금 뭐 줌 상황이라서 좀 그 지금 분위기도 약간 토론할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교육 현장에 있는데 기획교육 뭐 사실 기획 역량이 필수 역량이잖아요. 그죠? 신입사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혹시 뭐 느끼는 바 있으셨는데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획교육 많이 했죠. 예. 몇백 번 이상 했죠. 한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국내에서 진행하는 많은 종류의 기획 같은 경우는 기획이 아닌 기획서의 교육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획이 중요할까요? 기획서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본질이 있고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재적인 가치가 중요하냐,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어떤 기관에 가서. 근데 학생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데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PPT 내용은 되게 좋은데 발표를 너무 못했어. 1번. 자, 2번은 반대예요. 내용은 별론데 앞에 나가서 완전히 엄청 기가 막히게 발표를 잘했어요. 2번. 그럼 우리는 보통 몇 번을 잘했다고 얘기하나요? PPT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2번이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는 목표를 이제 발표에만 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출판 기획서를 짰어요. 내가 출간 기획서를 써서 출판사에다 제안을 할 거야. 내 책 좀 내달라고. 근데 엄청나게 난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기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잘 쓴 기획서인가요? 못 쓴 기획서인가요? 이거는 못 쓴 기획서죠. 왜냐? 기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건축 기획서를 썼어요. 내가 건축을 잘하려고. 교육 기획서를 썼어요. 교육을 잘하려고. 그리고 이 기획서대로 내가 교육을 했는데 막 다 불만족이야. 뭘 배웠는지 모르겠대. 막 불평불만이 많아. 자, 그럼 이건 교육기획을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내가 설령 기획서를 너무 꼼꼼하게 잘 쓰고 막 책제본하고 막 디자이너한테 외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깔쌈하게 딱 만들어서 이제 담당자한테 드렸는데 개판이야. 내용이 강의 잘 못해. 잘 만든 기획인가요? 못 만든 기획인가요?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는 그 어떤 이제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평가를 많이 하지만은 자, 중요한 얘기예요. 기획서는 기획의 결과를 문서로 옮긴 겁니다. 예. 그래서 기획의 내용이 좋아야 좋은 기획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이 기획의 내용과 본질을 너무 많이 간과하고 기획서와 관련한 이제 것만 배우려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통 극단적으로 이제 PPT 잘 만드는 게 좋은 기획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획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역량을 키우는 게 이제 기획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로지컬 싱킹, 뭐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프로블럼 솔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기획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로직이 없이 우리가 기획서를 쓴다. 자, 여러분 기획서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서와 제안서. 네, 이걸 쓰는 이유. 조직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설득이거든요. 기획서는 우리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안서는 우리 파트너사나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쓰죠. 자, 그런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잘 설득이 되나요? 바로 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어떤 주장이 있으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하위의 근거들이 탄탄하게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는 상태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기획서는 이제 좋은 기획의 결과물이지 그거 자체가 좋은 기획이라고 말하는 건 좀 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기획교육 가면 기획교육인데 거기서 슬라이드 디자인하는 거 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교육인데 거기서 이제 스피치 막 아에이오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이제 봤어요. 그게 과연 이제 기획의 본질인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획교육이 이제 도구 중심의 교육으로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보문고 가면은 책꽂이 하나가 이제 기획 관련한 책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95%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로직트리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바라 민토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죠. 좋은 도구인데 기획 강사들이 이제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제가 아마 장담하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획 교육, 뭐 생각 정리하는 교육 이런 거에 한 98%는 다 이제 로직 트리 기법입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죠? 뭐 만다라트, 뭐 피쉬번 그리고 또 뭐 마인드맵 이게 이제 요 템플릿만 다르고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생각을 인수분해해서 이제 구체화하는 거.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획교육의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닌데,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직 트리가 있다. 그럼 이제 로직 트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구조화해서 어떤 기획을 만들자. 이게 정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하면 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로직 트리를 잘 만들까? 자 이걸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네, 문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종류의 기획 교육들이 어떤 이제 툴셋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많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로직 트리도 있고 뭐 마인드맵, 뭐 5Y 기법, 뭐 그리고 뭐 전략 교육도 그래요. 우리가 경영 전략 하면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 세븐에스 분석하는 뭐 BCG 매트릭스 작성하는 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획의 본질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기획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작 기획교육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도구를 마스터하는데 이제 국한돼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해보면은 한 전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다른 종류의 많은 교육을 할 때도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자체의 원인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요새는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교육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뭐뭐 교육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이제 주입식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초중고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답 맞추기형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유도를 높여서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교육, 이거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교육보다는 딱 정답을 정해놓고 이 정답을 찾는 식의 교육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의 워크숍을 가서 약간 비구조화된 실습을 시키면 굉장히 싫어하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객관식 OX 이런 게 편한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컨설턴트나 강사들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획과 관련한 책들 보면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고, 심지어 이제 컨설팅 회사, 이제 뭐 전략 컨설팅 회사 출신의 이런 펌들 나와서 하시는 강사님도 대부분은 그 도구 중심의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육생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외국에서 검증된 이론. 이거 되게 유명한 뭐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리스크를 피하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이제 그냥 잘 알려진 도구를 배우는 걸 떠나서 좀 새로운 우리 조직에 맞는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캔버스 같은 교육 많이 하시죠. 뭐 비즈니스 소속 캔버스. 이제 저도 이제 기업가 정선 교육을 많이 하지만은 그거 죄송합니다. 말을 좀 가려서 했는데 정말 안 좋아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교육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이제 교육들이 이제 그거를 위주로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워크숍 뭐 8시간, 12시간 이제 하잖아요. 그럼 끝날 때 이제 하면은 이거는 답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현업에 적용을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과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교육 이제 최전선에서 일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게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예전부터 오래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획교육은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as is예요. 그럼 저도 똑같이 기획 프레임 맞춰서 이제 투비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적어도 기획교육이라면 이제 PBL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PBL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제 교육 기법이에요. 이제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혹시 이 중에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교육업만 안 하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푸는 방식의 교육을 우리가 PBL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어떤 강사님이나 책들 보면은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PBL을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PBL을 만드신 분은 이제 명확하게 문제에서 시작되는 문제 기반 학습이다. 프로빌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PBL 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의과대학 교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도 병원 현장에 가면은 내가 배운 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네들이 병원 현장에서 할 거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프로젝트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획서 작성본 교육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업무 현장에서 내가 기획서를 쓰는 방식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와 함께. 그죠? 예, 이게 이제 PBL 방식인데 제가 다음 챕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액션 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액션 러닝과 PBL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PBL이랑 액션 러닝이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대신 이제 PBL이 문제에다가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액션 러닝은 약간 실행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 교육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기획 교육은 약간 디자인 싱킹이 다 이제 정리한 것 같아요. 많은 형식으로. 근데 디자인 싱킹도 제 생각은 디자인 싱킹도 한계가 명확한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디자인 싱킹 자체가 여러분 다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화하거나 약간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디자인 싱킹은 어떤 제품 위주의 접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방식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획 교육을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PBL 방식은 우리가 문제를 활용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기말고사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의 교육은 반대입니다. 문제가 먼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학습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스킬 트리적으로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우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답이 있는 질문을 우리가 주로 배웁니다. 근데 현대의 이제 사회는 어때요? 정답이 있는 질문보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의 수단이라고 하죠. 교육학에서 이걸 이제 구성주의적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교수자가 이제 지식을 보통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PBL 철학에 비단 PBL뿐이 아니라 현대 교육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BL에서 핵심은 사실 어떤 이런 참여자 중심, 이거는 이제 다른 교육에서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PBL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모여서 토론하고 각자 이걸 실습을 하고 다시 모여서, 그러니까 발상과 수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핵심은 요건 아니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게 있어요. PBL 교육 설계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중심이 되는 참여형 교육이다. 두 번째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발현돼야 된다. 네 번째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 피드백, 회고, 성찰이 중요하죠. 특히 회고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PBL에서도. 애자일에서도 회고가 많이 중요하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설계해 주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아까 이제 기획이 이론화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론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요런 프레임으로 16주 교육도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무슨 듯이 기획도 그렇고 교육 기획에도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꼴이 돼요. 그 꼴이 뭐냐면 기획의 역량을 이제 개발해서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인드셋, 툴셋, 스킬셋을 골고루 다 배워야 이제 미시하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막 이제 약간 뭐 스킬셋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지만 스킬셋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스킬셋만 한다는 게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킬셋, 툴셋, 이제 마인드셋 이렇게 세 개를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획 마인드셋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이란 뭔지, 그리고 기획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획의 단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기획의 과정을 과목으로 바꾸면 좀 크게 기획자의 생각하기, 기획자의 글쓰기, 기획자의 말하기, 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의 단계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기획 교육에서 하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하는 법, 뭐 기획 사고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교육도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글쓰기가 저는 기획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획을 이제 생각하기 단계에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획은 내 머릿속에서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기획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제 말과 글이잖아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웃풋이 바로 기획서 또는 제안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획서나 제안서를 잘 쓸까? 그러면 그걸 잘 쓰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 라이팅에 관련한 내용도 반드시 사전에 들어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말하기 단계는 이제 이거를 잘 발표하는 방법도 보통 들어가는데, 말하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별도의 과목이에요. 이제 스피치 관련한 내용이어서 저는 생각하기와 글쓰기 이 두 가지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말하기는 미시적 관점에서 조금 이제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3가지 툴셋을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 하냐면은 이제 워크숍 돌리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니들이 배웠던 마인드셋 툴셋을 가지고 자, 실제 문제를 해결을 해라라고 이제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라라고 풀진 않고 그때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떤 기업에 가서 기획 강의를 하면은 그 회사의 현안을 실제로 물어봅니다. 사전에 담당자님이랑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럼 회사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계층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요. 우리가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매출이 잘 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싶은데 소통이 잘 안 돼. 이건 문제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 우리가 월 매출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이제 요 단계까지 올릴 것인가.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2단계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그룹 코칭도 많이 들어가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전체 교육 시간의 절반 정도는 마인드셋과 툴셋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단계별로 배우고 나머지 절반은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6주 교육이면은 8주 동안 이걸 진행을 하고 8시간 교육이면 4시간 동안 이걸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럼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러프하게 쓰고 있는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모듈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모듈은 이제 이거 하루짜리 과정이에요. 기획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대해서 하고요. 모듈 2는 이제 글쓰기, 그리고 모듈 3는 이제 실습하기. 자, 이렇게 3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모듈인 이제 사고력, 기획 마인드셋과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지금 했던 얘기를 좀 풀어서 하는 거예요. 기획이 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프레임워크는 어떤 게 있는지, 기획서 저희가 했던 이제 사례를 이제 분석해서 역기획을 해본다든지, 자, 이런 걸 하고요. 문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문서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왜 문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글쓰기 잘하기 위한 이제 7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러프하게 배우고 기획서 쓰는 법, 제안서 쓰는 법을 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근데 이 단계에서 그 교육자, 그러니까 이제 강사죠. 그분들의 역량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3번째 모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시중에 있는 책 내용 정리해서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역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게 약간 실력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요 3가지 모듈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획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기획의 본질은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예, 이것만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획이 뭔지, 두 번째 문제란 뭔지, 이거 지금 러프하게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프레임워크는 주로 쓰는 게 어떤 건지. 프레임워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프레임워크가 뭔지 있고, 네 번째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저희 사례를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저희 뭐 슬라이드 볼까요? 그리고 비즈니스 글쓰기 할 때 그 저희 7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1번 독자 관점, 2번 두 가식, 3번 범주와 4번 구조와 5번 핵심 요약, 6번 강경성, 7번 직관성. 이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오른쪽 밑에 저거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최소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는 책인데 비즈니스 글쓰기에 관한 이제 원칙에 대해서 글쓰기뿐이 아니라 이런 논리적 사고하는 방법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 이제 기획서 작성법입니다. 기획서 작성법은 이제 크게 3가지 모듈로 되어 있는데요. 3가지 모듈. 네, 일단은 자 보세요. 우리가 밑에 바텀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최종 목표가 문서로서 나의 생각을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 이제 로직이 있어야겠죠. 그 로직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럼 이 로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로지컬 띵킹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이제 만드는 것이 기획서 작성의 핵심이고요. 그 바바라 민토가 쓴 책 있잖아요. 논리의 기술. 예. 그 책의 영문명이 뭔지 아세요? 프린시플 오브 민토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형 글쓰기를 이제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이 글쓰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쓰는 슬라이드 샘플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뭐 컨설팅 회사나 전략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투자 회사 같은데 굉장히 하이 레벨의 어떤 기획서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이런 걸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실무 실습하는 거 세 번째 모듈. 자, PBL과 이제 액션 러닝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의 실제 이슈를 저희가 다뤄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문제 파악, 과제 도출, 해결 방법, 뭐 기획서 작성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퍼실리테이션 하는 느낌이 좀 나죠. 사람들이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저 검은 옷 입고 있는 게 전데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없어요. 예, 제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할 때 항상 교육생들이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 워크숍을 좀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들려는 게 이제 제 교육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 이제 저희가 하는 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빠르게 설명하느라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남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 올려주신 그 질문 제가 답변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혹시 제가 질의응답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